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은 지난 24시간 동안 3% 넘게 오르며 0.46달러 선을 회복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26일 오후 8시 23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3.16 상승한 0.46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4472달러에서 최고 0.4661달러까지 올랐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제레미 호건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은 담당 판사의 성향상 7월 중순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담당 판사인 아날리사 토레스는 약 9주의 간격을 두고 주요한 판결을 내리는 패턴이 있다. 과거 주요 판결 날짜는 각각 9월 29일, 12월 19일, 다음해 3월 6일, 5월 16일 등으로 9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 이번 소송의 주요 판결은 이제 약식 판결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중순경 마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브래드 갈린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리디파인 투모로우 2023 컨퍼런스에서 세크와의 소송전이 이르면 몇 주 내 매듭 지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현재 소송 등 법적인 사안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올해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만은 확실하다. 몇 달, 아니 몇 주 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예측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최근 금융서비스 관련 웹3 관련 보고서를 통해 리플을 국제결제수단으로 간주했다. 보고서에서 연준은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블록체인 중심 기업으로 리플과 스텔라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리플의 비즈니스 모델은 XRP를 사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JP모건 전략가들이 금의 현재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를 약간 밑도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45,000달러 정도에서 거래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26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JP모건 전략가들은 24일 수요일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디지털 혁명이 금융 환경을 계속 재편함에 따라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 금의 오랜 지배력에 도전하는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금 가격에 기초한 가격 추정 외에도 비트코인 밤감기가 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높아지는 채굴 비용을 들었는데 전략가들은 내년 4월에서 5월 중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밤감기가 지나면 1BTC 당 채굴 비용이 약 4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단기 관점에서 미국 규제 단속의 역풍, 은행 네트워크의 불안정성, 작년 FTX 붕괴 여파 등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방해할 요소는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5월 26일 오후 8시 10분 현재 기준으로 26,45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비트코인은 7% 가깝게 하락했다. 다만 연초 대비 상승률은 약 60%로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맵프로토콜과 워터드립 캐피탈이 주최한 옴니체인 개발 대회 마포 서울 해커톤 2023 오프라인 데모데이가 오는 31일 개최된다. 본 행사는 TW의 프랩스, 마그넷 벤처스, 크레디샌드, 이퍼, AC 캐피탈, 코어커스, 하이프랩스 등 VC 및 다양한 블록체인 업체뿐 아니라 게이트아이오, 엘뱅크, XT.com 등 글로벌 거래소가 파트너로 함께 참여한다. 해커톤 행사에서는 웹3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더 많은 리소스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한국의 웹3 및 블록체인 개발을 지원할 예정으로 개발자, 학생, 스타트업 등 웹3 전문가와 초보자 누구나 개별,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다. 맵프로토콜은 옴니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웹3 글로벌 기업으로 2017년에 설립된 벤처캐피털 회사인 워터드립과 함께 이번 마포 서울 해커톤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한편 마포 서울 해커톤 2023은 오는 5월 31일 서초구 CTK 사옥에서 해커톤 수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메이크가 홍콩 증권감독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 라이선스 신청을 준비한다고 발표했다. 비트메이크는 라이선스를 획득하여 암호 자산 산업의 새로운 규정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업계의 도전과 기회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두바이와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사용자를 확보한 글로벌 거래소 비트메이크는 홍콩 사업 발전에도 주목하여 홍콩 법인을 설립했다. 오는 6월 1일부터 홍콩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을 위해 CFC의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비트메이크는 현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 시스템에 따른 홍콩 데스크 라이선스 및 증권 및 선물 교정에 따른 1종 면허 및 7종 라이선스를 신청하고자 한다. 리처드리안 비트메이크 컨설턴트 겸 미국 투자은행 이사는 홍콩은 국제금융센터로서 웹3의 기회를 포착했다. 현재 아시아에서 암호화폐 거래량이 많은 시장 중 하나인 홍콩은 광범위한 투자자 기반과 활성화된 시장이 있다. 홍콩은 싱가포르와 같은 다른 국가 및 지역에 비해 지리적 위치가 우수하고 중국과 서양 문화의 교차점이면서 문화적, 언어적으로 매력적인 곳이다. 홍콩은 전 세계 가상자산 센터와 경쟁하여 전 세계 암호화 분야에서 중요한 단계를 밟아 모든 웹3 업계 종사자들의 신뢰를 높이기로 결심했다라고 강조했다. 비트메이크 마케팅 감독 데이비드는 1종 및 7종 라이센스를 포함 홍콩 사업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행운으로 생각한다. 공공부문과 규제 당국이 협력할 때 지속 가능한 산업의 미래 기반을 조성하고 감사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완전한 통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SFC로부터 라이센스를 얻는 것은 홍콩에서 합법적이고 준수적인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준비해온 만큼 SFC가 설정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자신이 있다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1%가량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 리플도 동반 상승하며 0.46달러 선을 회복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24일 오전 11시 1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42% 상승한 0.46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XRP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4472달러에서 최고 0.4661달러까지 올랐다. 이날 칠리플 변호사 존 디튼의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힌먼 연설이 해당 인물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63개의 이메일과 52개의 연설 초안은 개인의 의견이라는 태그를 붙이기에는 너무 많다. 연설 문서에는 세크 임원의 의견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힌먼 연설 자료는 2018년 6월 당시 세크 임원에 재직 중이던 윌리엄 힌먼의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3위에 참석해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ETH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 자료다. 앞서 리플 세크 소송 담당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는 지난 16일 세크의 힌먼 연설 자료 비공개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 경영자는 최근 리디파인 투모로우 2023 컨퍼런스에서 세크와의 소송전이 이르면 몇 주 내에 매듭 지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현재 소송 등 법적인 사안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올해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만은 확실하다. 몇 달 아니 몇 주 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예측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디폴트 예상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하지만 파울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 기술 책임자는 최근 더블록 팟캐스트 더스쿱에 출연해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시 재앙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트코인이 27,000달러까지 반등했지만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엔 상승 여력이 크지 않다.
사람들은 수익률이 낮더라도 불확실성이 적은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유동성이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물가 상승이 주춤하고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암호화폐뿐 아니라 시장 전반이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피터 스미스 블록체인.com 최고 경영자는 미국 정부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은 초반에 하락하다가 급격히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미스는 암호화폐 시장은 주기적인 패턴을 따랐으며 2022년은 매우 고통스러웠지만 올해 회복기를 거쳐 2024년 기념비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반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론 상품 전략가는 최근 울프 오브 월스트릿에 출연해 미국 디폴트 시한호화폐, 주식 등 위험자산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금과 유사한 2011년 미국 디폴트 위기 당시에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던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단, 부채 한도 상향 합의가 이뤄질 시에는 위험자산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산하 기관 전용 솔루션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거시적 측면으로 볼 때 리서치 팀은 부채 한도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은행 시스템 혼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트레이딩 팀의 경우 부채 한도 상향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디폴트 직전까지 다가갈 경우 비트코인이 거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르면 다음 달 1일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 채무부 현금 잔고가 2021년 말 이후 최저인 5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25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채무부 현금 잔고는 24일 기준 495억 달러를 기록, 23일에 760억 달러 대비 270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재무부 현금 잔고는 12일 1,400억 달러에서 15일 874억 달러로 525억 달러 급감한 바 있는데 그때 이후 일간 기준 최대로 감소한 것이다. 재무부 현금 잔고는 지난 1월 부채 한도 상한에 이른 뒤 국채, 이자 및 연방정부 직원 급여 지급 등에 대한 지출 등으로 감소 압력을 받고 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다른 경제기관들도 다음 달 2에서 15일 사이에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가 전날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매기면서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해당 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 국채도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이 시기에 초단기 국채 금리가 한때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은 7%를 넘기기도 했다. TD증권의 겟나디 골드버그 전략가는 현금 잔고는 우리가 얼마나 심연에 가까워졌는지 보여준다면서 일부 의원이 재무부의 디폴트 예상일 계산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현금 잔고가 양을 말해준다. 우리는 시간을 빌린 상태라고 말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금융계는 디폴트가 현실화해 미 국채에 대한 이자, 원금 지급이 미뤄질 경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비 중이다. 이를 위해 이자, 원금 지급 기한이 지난 미 국채에 대해서도 운용상 만기를 설정하는 식으로 만기를 연장해 시장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컨퍼런스콜을 통한 상황 설명으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미 채무부가 현금이 바닥난 뒤에도 다른 지출보다 국채에 대한 의무 이행을 우선하는 방안도 있다. 3월 기준 미국 이외 국가 중 미 국채 보유 순위 1위인 일본, 중국도 국채 가격 급락 등 혼란을 우려해 미국의 디폴트가 현실화하지 않기를 원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부채 한도 협상에서는 야당인 공화당이 내년도 재량적 예산 지출을 줄이려 하는 반면 백악관은 이를 지키려 하고 있다. 공화당 다수가 재량적 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국방, 보훈 예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두기를 원하는 만큼 향후 국방 이해 분야의 지출이 더 줄어드는 식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간밤 나스닥 지수 급등에 26,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전날 비트코인은 미국의 채무불이행 위기감에 지난 3월 17일 이후 처음으로 25,000달러 선으로 떨어졌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5월 26일 오전 10시 28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2.01% 상승한 26,43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최저 25,890.59달러에서 최고 26,591.5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2.12% 오른 1,800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과 동조화 경향이 있는 나스닥은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국가 신용 등급 강등 경고 속에도 엔비디아의 주가가 24%가량 폭등하면서 전장보다 213.93포인트 뛴 12,698.09로 장을 마쳤다. 한편 암호화폐 옵션 거래소 데리비트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26일 17시 22억 7,977만 9,130.23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옵션이 만기 도래한다. 풋콜 비율은 0.38, 맥스페인 가격은 27,000달러다. 같은 시간 12억 5,670만 4,065.64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옵션도 만기 도래한다. 풋콜 비율은 0.49, 맥스페인 가격은 1,800달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부채 한도 합의에 근접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협상 과정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은 로이터의 재량 지출에 대해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금액 차이가 700억 달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예산안은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로 나뉘는데 재량 지출은 행정부와 의회가 재량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 심사할 수 있는 지출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재량 지출의 동결을, 공화당 측은 2022년 수준 환원을 주장해왔다. 미 연방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재량 지출은 1조 7천억 달러로 전체 지출 6조 2,700억 달러의 27%를 차지했다. 재량 지출 가운데 절반 정도는 국방비다. 다른 소식통은 협상 참석자들이 국방비를 포함한 재량 지출 총액에 대해서는 합의하지만 주택과 교육 같은 세부 항목은 의회가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안은 수백 쪽에 달하는 법안이 아니라 몇 가지 핵심 수치가 포함된 간략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측은 로이터의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뉴욕타임스도 2년 동안 부채 상한을 높이되 국방과 보훈을 제외한 모든 연방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는 현금 잔고가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1일 엑스데이트 이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 재무부가 비슷한 일이 있었던 2011년 이후 만들어진 비상계획을 다시 꺼내 들었다고 보도했다. 계획에 따르면 디폴트 이후에는 다음 날 정부에 청구서를 지불할지를 매일 결정하게 된다. 6월 1일 이후에 일부 기금 납부를 미루기 위한 준비작업 가운데 하나다. 특정한 청구서를 제때 지불하도록 노력할 것인지는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재무부 관료와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은 과거 미 국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심이기 때문에 부채 상황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논의했다. 다른 연방정부 관계자들도 의회가 31조 4천억 달러의 부채 상한선을 제때 올리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앞서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의회가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이르면 6월 1일 채무불이행에 빠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막바지 진행 중인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놓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채무불이행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만 디폴트 예상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가고 있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실패해 미국 정부가 채무를 제때 지급할 수 없을 가능성이 25%며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폭스비즈니스가 25일 보도했다. 미 채무부는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으면 이르면 연방정부가 내달 1일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고 경제기관들도 내달 15일 이전에 디폴트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JP모건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페롤리는 이번 주 보고서에서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이 커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페롤리는 우리는 여전히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로 엑스데이트 전에 법제화된 타결을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로는 부채 한도 증액 없이 그 말을 넘어갈 가능성은 약 25%로 보고 있고 커가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었다. 그는 연방정부가 부채 한도를 위반하는 상황이 왔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재무부가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술적 디폴트를 피할 수는 있지만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점점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요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에 대해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매기면서도 향후 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했다. 피치는 엑스데이트가 빠르게 다가오는데도 문제 해결을 막는 정치적 당파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여전히 합의를 기대하지만 연방정부가 일부 지급 의무를 다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피치에 이어 캐나다의 신용평가사인 DBRS도 25일 미국의 AAA 등급에 대해 하향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DBRS는 미국을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올리고 이는 의회가 적시의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하지 못할 위험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DBRS는 여전히 합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의회가 행동하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는 모든 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또 다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4일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지만 미국이 디폴트를 겪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디스의 윌리엄 포스터 수석부사장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엑스데이트를 넘기고 이자 지급을 못하는 시나리오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역사적으로 디폴트 사례가 없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미국은 이전에 디폴트 상황이 된 적이 없으며 다만 2011년에는 공화당이 부채 상환 증액을 거부하면서 디폴트 위기에 몰린 적이 있다. 당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 협상 난항 등을 이유로 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내렸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준 바 있다. 현재 백악관과 공화당 측은 협상 진전을 언급하면서 막판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이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에도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